매출과 마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마진율은 한 20%, 지금 요새는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20%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살기 3기 타이거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입니다. 자, 타이거 대표님을 오늘 초빙을 했는데 사실 필살기는 공식적으로 3기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살기 3기 멤버 안에서 가장 선배 셀러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이제 타이거님이시고요. 타이거님이 어떤 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전업으로 위탁 대량 등록 셀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업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무인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위탁 셀러 플러스 무인 문구점 운영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온라인 지금 위탁 판매하시는 거 매출과 마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진율은 한 20%, 지금 요새는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20%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20%로 잡으면 되겠네요. 네네. 자, 지금 한지는 얼마나 됐죠?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한 지는 22년 11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2년 다 됐네요. 그러면 위탁 판매 사업자를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시나요? 실제 매출 일어나는 거는 지금 4개 운영하고, 한 개는 이제 제 명의는 아닌데 예. 그냥 한 번씩 테스트용으로. 사업자 4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메인 사업자는 그 형수님께서 아니면 주문을 사업자 4개 전부 다 넣는 건지 아니면 특정 사업자는 이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사업자 뭐 주소나 이렇게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기본 사업자는 제가 이제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불을 해놨었고요. 다음부터 늘릴 때는 어떻게 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문지불을 해볼까 뭐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임대차 계약서랑 이렇게 써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그 밸런스 스페이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걸로 사업자 2개 운영하고 지방에 하나 또 내자 싶어가지고 4번째 사업자는 결국에 이제 부모님 좀 집에서 빌렸고요. 비상주 사무실이 좋긴 좋습니다. 실사 온다고 하면 뭐 저런 곳에서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이제 사무실에 이런 대응도 해주시고 하니까 실사 오는 일도 크게 없고 그냥 많지도 않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택배 같은 거 도착하면 반품 택배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위탁 셀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내용 증명 혹시 받으면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고. 맞습니다. 내용 증명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밸런스 스페이스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를 4개 힘들진 않는지. 최근에 매출이 이제 올라가면서부터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힘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들 제가 얼른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디서 오셨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가 이 라이브 때문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 길임에도 바쁘시고 2개나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인문구점하고 위탁셀러 2개를 운영하시면서 바쁜 와중에 제 부탁으로 지금 와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공유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것들 물어보시고 많이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마켓별 매출 비중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버린 상태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나머지 어디에요? 그럼 20%의 매출을 담당하는 나머지가 어디입니까? ESM 옥션 지마켓 쪽도 가고, 그다음에 저는 좀 특이하게 올웨이즈. 나머지 정말 이제 가끔 11번가 하고 이제 에이블리.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를 내실 때 4개를 낸 이유가 있나요? 딱히 4개를 내려고 낸 건 아니고요. 마켓별로 이제 각각 채울 수 있는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우다 보니까 뭐 4개까지 왔습니다. 월 매출이 높으신 이 국내 위탁 셀러 희귀하죠. 요즘에 잘 없죠.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거 라이브 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매출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쿠팡 선정산
활용하나요? 자금 묶일 텐데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정사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예전부터 그래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금이 계속 돌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건 못 느꼈고, 그리고 주로 뭐 공급사 쪽에는 이제 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 카드 갚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딱히 자금이 묶이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산 주기가 긴 것들은 아무래도 쿠팡이 대부분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내가 갑작스럽게 매출이 성장하면 없는 상태였다가 성장하거나 조금 있는 상태에서 더 많아지는 게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면 돈이 많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버텨내기 힘든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대량 등록이나 국내 위탁을 하다 보면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주문이 상승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천천히 차곡차곡 이제 거의 적금 들듯이 쌓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사이클 돌면 그렇게 4천이 나왔고 그 기간이 2년이 되면 사이클이 되게 정상화가 됩니다. 이제 쿠팡이 뱉어주는 시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상승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정산 주기가 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판매 전략이 정산 주기 긴 거랑 과연 맞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로직보다는 내 돈을 정산받을 때 내가 마진을 얼마 보고 이런 판매 방법으로 하는데 이 정산 주기를 가진 마켓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활용하는 게 맞나? 라는 자금의 관리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초반에 운영을 한번 딥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SEO 최적화, 네이버 뭐 엄청 많잖아요. 비법들, 그죠? 그거 다 적용해서 뭐 다들 부자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면 거기에 맞는 내가 가진 자본력 대비 얼마의 마진을 볼 거고 얼마의 작업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러면 내가 쿠팡에 가중치를 두면 한 몇 달 동안은 이만큼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정도는 이제는 계산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남들이 그냥 쿠팡이 정산 주기 길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는 관점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팔려도 걱정이 되세요. 일단 잘 팔리고 나서 걱정하시면 됩니다. 니구님. 잘 팔리면 행복한 걱정이죠. 상품 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상품 수라는 게 지금 정확히 판매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가공된 상품 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둘 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생으로 가공한 상품은 정확히 안 세봤는데 한 7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 4천, 5천 네.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널려놓은 거는 7만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절 단종 이런 게 다 쑥 빠지게 되면은 한 5만 개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5만 개가 이제 마켓별로 다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자 한 개당 5만 개죠. 사업자 한 개당 5만 개라기보다는 전체를 봤을 때 5만 개 정도밖에 네. 안 돼요? 생각보다 꽉꽉 채워서 핸들링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아. 네.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파워 등급임에도 10,000개 정도만 유지하면서 계속 그냥 조금씩 늘려가는 스타일입니다. 와 7만 개 멋집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네이버 쇼핑이 개편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셀러들이 많던데 어떠신지요? 저는 이거 크게 못 느끼겠어요. 이거 혹시 똑같은 키워드로 찾아보신 분은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키워드로 찾았을 때 예전이나 지금 변경된 후나 그 네이버 쇼핑에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상품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를 여러 가지 써서 뭐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크게 못 느낍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제가 봤을 땐 진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하게 찍었는데 그거는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자, 속옷 정리 파우치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이버 가격 비교가 뜨고 밑에 플러스 스토어가 뜨죠. 그 플러스 스토어에서만 볼게요. 제가 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화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옛날 화면이 네이버 가격 비교 섹션이죠. 여기서 이제 더보기를 누르면 옛날엔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떴죠.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80만 개 묶여 있죠. 뭐 29개 묶여 있죠. 뭐 5개 묶여 있죠. 지금 봐도 썸네일이 엄청 다양하진 않죠. 뭐 거의 비슷한 제품이 한눈에 딱 그 가독성이 인지가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뭔가를 산다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다들 비슷한 이미지와 가격 비교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니 최저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없지 않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섹션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PC에서나 모바일에서나 내가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스토어 화면이 먼저 나오고요. 내가 이 제품을 가격 비교해서 보겠다라고 추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한테 한 번 더 선택을 해야지만 옛날 화면이 보여지는 느낌이죠. 그러면 거기에 진입 장벽이 분명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가격 비교의 목적으로 뭔가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치고 네이버 그 좀 바뀌었네라고 여기서 구매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의 계정에 대해서는 똑같은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 섹션들 얘들이 옛날 같았으면 네이버 쇼핑에 가격 비교 다 묶였을 구자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1페이지잖아요. 지금 제가 페이지 다운을 안 눌렀잖아요. 그죠? 지금 1페이지에서 지금 보이시죠? 똑같은 제품들이 엄청 노출이 됩니다. 이게 지금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기회입니다.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거는. 노출 구자에 대해서 내가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지금 1페이지에 대한 한계가 없잖아요. 지금 보이시면 스크롤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화면에 노출 구자가 스마트 스토어 제품에 내가 가격 비교 안 묶였는데 여기에 노출될 확률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아진 거죠. 상품 가공은 몇 가지를 하시나요라고 하네요. 저는 상품명은 무조건 바꾸고요. 이미지도 무조건 바꿉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죠? 상세 페이지에서 따나요? 네, 상세 페이지에서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무조건 따고요. 원본 상품하고 무조건 다르게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그리고 카테고리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슬링백인데 저는 이제 크로스백으로 가기도 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도 이제 변경 줄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여지가 있는 제품들만 이렇게 손을 좀 본다. 네. 카테고리는 네. 그거 말고 썸네일 이미지랑 상품명은 무조건 다 건든다. 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한 2년 2년. 됐으니까 1년에 거의 한 35,000개씩 했으니까 하루에 한 100개씩 한 거네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이거였어요. 1년 차 때까지는 하루 목표 200개였거든요. 네. 그래서 200개를 채울 때도 있고 못 채울 때도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하루 4시간 자면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프죠. 네,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한 150개로 좀 줄이고 그래서 근래는 이제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는 그래도 매일 합니다. 토마토님께서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시나요? 온라인 위탁 포함 제 오프라인 일까지 하면은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탁은 몇 시간이고 무인문구점은 몇 시간이에요? 제가 보통 위탁 가공을 한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시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문구점 가서 정리하고 하면 한 2, 3시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또 가공을 하면 보통 한 9시, 10시까지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야 그 재고 없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리스크 없이 월에 순수익을 그래도 500 이상 벌 수 있는 DB가 만들어지는 거고 존경스럽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강의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뭐 수강생의 성공 사례를 자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이 정도 보려면 정말 얼마 정도 해야 되고 방법론보다는 이게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에서 썸네일로 쓰기 후킹 멘트가 없다 보니까 진짜 정보를 사람들은 잘 안 보죠. 맞아요. 후킹을 넣으면 조회수가 많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진호님께서 2년 만에 매출 4천 달성한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위탁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가공과 주문 CS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하고 이제 와이프가 주문과 CS를 해주고 있고 저는 가공만 그러니까 공급사 찾고 가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위탁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엄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가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진짜 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포기 안 하고 내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 4천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저는 이 매출 어디 명함 못 내밉니다. 리군님께서 쿠팡은 광고를 안 하시고 판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쿠팡은 지금 현재 광고는 안 돌리고 있고요. 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고 파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뭐 위- 로켓이나 윙에- 이런 거 해요? 아니요, 로켓도 안 합니다. 그냥 윙에다가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향님께서 속성이나 태그는 전혀 안 하시나요? 속성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효과는 못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게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뺏겨서 이제 속성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태그는 어차피 이제 자동 태그로 올라가게끔 이제 가공 프로그램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 태그는 그냥 붙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속성은 솔직히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패션 쪽 아니면은 손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전반적인 질문으로 가버리면 너무 큰 그림을 이상한 전략을 계속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속성이 왜 필요할까를 물어보는 거죠. 속성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왜 속성이란 값을 SEO 그거를 적용하면 왜 조금이라도 더 상위 노출시켜 준다는 말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성 값이 중요한 상품군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는 정리에 거의 강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잘 돼야 올바른 컨텐츠를 자기들 로직으로 소비자들한테 추천을 해주니까. 그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전혀 다른 제품이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런 게 제일 많은 게 쉽게 얘기하면 노트북이 그런 게 많을까요? 뭐 핸드폰 갤럭시 S20이 그런 게 많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뭐 굳이 모델명으로 다 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그런 명확하게 구분이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죠. 소비자들도. 근데 예를 들어 여자 가디건, 봄 가디건 쳤어요. 그러면 디자인, 소재, 가디건의 재질, 뭐 단추의 크기, 모양, 숏 가디건, 롱 가디건 그 안에서 엄청 세분화되는 상품 정보가 많을 때 많은 제품의 카테고리는 속성값이 좀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안 중요한 딴 것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량 등록하면서 일일이 다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타이거님도 적용 안 하는데 4천에 한 500 벌잖아요. 역시 문구점 질문이 많네요. 자, 한번 대답해 주시죠. 네, 상품은 다 직접 사입을 해서 매장에 다 배치를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매처 사장님들의 그 입장합니다. 재고 떨이와 악성적으로 어떻게 털 것인지 이거 정말 고민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죠. 위탁만큼 좋은 게 없다. 그렇죠. 사업을 네.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로. 그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그건 바로 악성 재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짱구 캐릭터 뭐 이런 거 계속 유행이 돌고 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못 사입하면 일명 말하는 폐업템이 되거든요. 나는 성공하려고 사입했는데 폐업하는데 돈을 쓴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이게 제품을 사입하는 게 정말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서 사입하는 건 행위 자체는 쉽죠. 요즘 네. 중국 배대지도 워낙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대표님은 인문구점을 만들었고 저는 피루커머스라는 걸 만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또 깔아놔야 되죠. 또 그 안에서 근데 제품마다 하면서 배우는 것들 되게 많죠.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 달 잘 팔리다 잠겨버리는구나. 네. 왜 그렇지?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입해서 뭐 떼돈 번다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사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공하자마자 등록하는지 일정 개수 채우고 상품 등록하는지. 저는 가공을 그날 하면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별로 그 공급사를 정해놓고 그날 1번 사업자 A 공급사 하면 바로 올리고 2번 사업자 B 공급사에서 바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이 꽉 차면 이제 안 팔린 거 보고 지우고 그만큼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키네요. 순환시킵니다. 자동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네. 돼버리면. 그러면 타이거님이 지금 라이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제 셀러를 하고 싶거나 하고 계시거나 더 잘하고 싶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일 건데 해주고 싶으신 말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그 누구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은 인내가 90%라고.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없더라도 시작만 하면 그 사람들보다 일단 반은 먼저 먹고 들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시도해보고 실행해보고 하시면 본인이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분명히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대표님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한민국이 잘 되길 끝으로 바라면서 이상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